여야가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놓고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탄핵만이 길이고 만약 박 대통령이 살면 비박계는 죽는다 이렇게 거침없는 독설을 매일 날리고 계신 분입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박영수 청와대가 아주 빨리 딱 변호사를 그냥 승인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추천하신 분이죠? 네, 저희 당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박영수 특검이 성공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특검으로 발표되니까 박영수 특검께서 철저히 수사를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제가 박근혜 대통령처럼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등 핑계 안 됩니다. 저는 깨끗하게 제 책임하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을 제가 이광범 특검을 추천해가지고 아주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 가깝지 절친한 관계에 있다. 또 심지어 최재경 현 민정수석과도 같이 중수부장할 때 중수부 과장으로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이런 인연으로 다 얽혀 있습니다. 다 그렇죠. 전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영수 특검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 해줄 것으로 믿고 독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벌써 처음부터 박영선 의원이 지금 그 남매 동생 아니십니까? 박영선 의원이 이 얘기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죠? 최윤수 국정원 2차장과 관계 우병우하고 친한 거 아니냐 이렇게 국정조사에서 얘기해서 이 박영수 어쩌면 이 특별 검사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했는데 저도 이분을 잘 알기 때문에 이분이 잘할 거라고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또 언론에서 또 물음표를 찍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딱. 뭐 박영선 의원은 저랑 박남매라고 참 가깝죠. 그리고 박영수 특검 지명되기 전에 저에게 이런 우려 표명의 문자를 보내왔고 또 저도 응답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박영선 의원답게 국회의원은 그러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박영수 특검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박영수 특검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선 의원답다. 참 잘 질문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너 잘하는지 정말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거 딱 매를 들고 있는 모습을 딱 국회가 보여줬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지금 이제 박영수 특검 맨 먼저 시작할 게 과연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또 특별히 우병우 민정수석과는 가깝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지정이 됐고 지적을 했고 이러한 것이 국회 방송을 통해서 다 생중계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틀림없이 오늘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 우병우를 어떻게 수사해서 어떻게 구속시키느냐 이것부터 국민이 박영수 특검을 채점하는 바로메타가 될 것입니다. 저랑도 통화했는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거는 2000년 역사에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진짜 박영수라는 이름이 오명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죠? 완전히 이거는 큰일이다. 그래서 큰일이죠. 목숨 걸고 하셔야 된다. 지금 이 순간 저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방송 나오기 전에도 우리 의원들 몇이 앉아서 이건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네. 오늘의 이 언행은 반드시 사가들이 다 하고 기록하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영수 특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의 평가를 이제 받기 때문에 네. 잘해야 될 겁니다. 네. 또 그리고 그러한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러한 관계를 잘 설정해서 제대로 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원래 박영수 검사장이 사정비서관 하실 때 비서실장이었고 네. 네, 저도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여서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검찰에서 신망이 굉장히 높고요. 그죠? 워낙 후배들이 많이 존경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검찰 후배들하고 관계가 뭐 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잘 하실 모두에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검찰 검찰의 고위 간부들은 그 조직 내에서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얽히고 설켜요. 다 알죠. 또 대한민국 사회라는 게 5천만이 살고 있지만은 저도 그렇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또 문화관광부 장관 하면서 이 모두가 다 얽혀 있거든요. 네, 인간. 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만큼이라도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9명을 낙마시켰습니다. 네.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낙마한 분들이 만나면 그런 분이 있어요. 서운해 하시죠. 서운해하시죠. 그러면 저는 그러죠. 인간 박지원이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박지원이 한 거다. 네. 그래도 욕 먹죠. 욕 먹더라도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박영수 특검에 임명된 이날 박영선 의원이 똑똑히 지적했기 때문에 네. 아주 잘된 일이다.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아 그렇죠. 네. 자, 12월 2일 지금 탄핵은 물 건너간 거죠? 아직 물 건너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내일 또 추진하고 네. 또 12월 2일 상정하기 위해서는 12월 1일 네, 내일이 모레 12월 1일. 아침 일찍만 네. 접수를 해도 되기 됩니까? 때문에 네. 또 정치는 생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안 된다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쉽지 아마 12월 9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핵심이 비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비박이 지금 12월 9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야 협상에서 무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준 건데요. 대표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수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야당만으로는 172표에 불과합니다. 네, 안 되죠. 김용태 의원이 이제 그래서 173표. 새누리당 탈당을 했기 때문에 네. 172표예요. 네, 네. 어떻게 됐든 새누리당에서 산술적으로 보면은 28표. 그러나 좀 안정적으로 보면은 한 40표가 탄핵을 해야죠. 지지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주도권은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면은 비박 당신들은 죽는다. 또 그 많은 촛불과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탄핵을 하겠다고 어제까지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퇴진이라는 국회의 책임을 넘기는 그걸 가지고 머뭇거리면은 나중에 진짜 횃불이 당신들한테 간다. 그리고 역사의 죄인이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살기 위해서도 함께하자 하고 설득하고 있지만은 그분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대화해보자. 네. 그래서 지금 원로들이 내년 4월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고 책임 총리를 거국 내각을 구성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것을 7일까지 해보자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8일 날 탄핵에 동참하겠다. 그러면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비박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우리는 탄핵에 동참하도록 함께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협상이 좀 될 것 같습니까? 거국 내각이든 책임 총리든 뭔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 오늘 대통령이 우리 대표님이 말한 대로 대통령이 파놓은 함정에 어떻게 보면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짜 무서운 분입니다. 절묘한 분입니다. 신의 한 수라고 하던데요. 언론에서는. 보통 분이 아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신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집권하면서 국민적 저항 이런 것들을 잘 탄압도 때로는 피해서 하면서 지켜간 수성하는 것을 옆에서 제일 적나라하게 보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수성의 귀재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네. 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한 탄압과 위기를 잘 관리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것,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 이것을 가장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수습, 네. 위기 관리에 뛰어나시죠. 이런 것은 또 제가 네. 감히 자랑한다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때 네. 박지원답지 않게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대안을 제시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은 네. 국회가 정해주는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물러가겠다. 네. 이게 무서운 함정이에요. 이것은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을 해주면은 물러가고 네. 또 탄핵을 해서 법적으로 물러가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비박과 완전히 합치돼서 40명 내지 60명이 우리하고 동조를 하고 있을 이 타이밍에 탁 던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누구나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하지 않냐. 네. 그러면은 국회에서 한번 얘기해봐라. 네. 그런데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소야대이지만은 다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해산의 대상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못하겠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또 3당 대표회담에서 탄핵을 발의하자. 왜 발의하냐? 만약 발의했다가 부결돼 버리면은 우리는 완전히 끝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면죄부 다 줘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확실한 표를 가지고 비박의 결정을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추미애 대표가. 예. 의원총회 최고회에서 당론을 결정해서 발의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당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발의 정족수 151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또 그러면 민주당의 속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탄핵 발의하게 되면 당연히 부결될 게 뻔한데요. 부결을 원하는 겁니까? 민주당이? 그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속내는 제가 짐작하는 바는 있지만은 네. 이렇게 공개된 방송에서는 방송에서 말하기 좀- 얘기를 하는 것은 네. 3당 공조를 깨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철저한 새 야당이 공조를 하고 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설득해서 네. 탄핵으로 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지. 네. 여기에서 다른 것을 얘기하면 안 된다. 자, 12월 9일까지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로. 이거 빨리 지금 총리부터 현재는-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비박계 의원들이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만나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책임 총리, 소위 중립 거국 내각의 총리를 만들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새 야당은 일체 그러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네. 탄핵이 합의를 우선이다. 했습니다. 아, 일제 오직 새누리당은 탄핵만을 생각하자. 오직 탄핵만. 네. 그럼 그런데 기다리는 솔직히- 수밖에 없네요, 뭐. 솔직히 저희 국민의당은 탄핵을 목표로 하되 네. 대화도 해야 된다라고 네. 하지만은 제가 가서 두 야당과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은 내일 모레 3일날 촛불 집회를. 촛불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앞두고 야당이 균열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는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지만은 그래도 비박과 그러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요. 오늘 네. 3당 즉 우상호, 박지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건 국회 일이기 때문에 당 대표들에게 맡기지 말고 원내대표끼리 하자. 원내대표가 국회는 책임지고 있으니까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거의 매일 만나고 거의 매일 전화를 해요. 네. 세세한 것까지 다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한테는 그걸 얘기를 못하지만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 국회의장실에서 만나가지고 점심하자. 다른 점심 취소하고 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좀 난색을 표해서 내일 좀 한번 만나보려고 그럽니다. 네. 여기에서는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다. 네. 그랬더니 또 정진석 대표가 밖에 나와서 네. 기자들에게 당 대표 회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대화 안 한다고 했지만은 원내대표 선에서는 얘기하기로 했다. 네. 하니까 저는 지금 당 대표고 원내대표 네. 겸직하고 있어요. 네. 아주 제 입장이 난처하지만은 네. 야당 공조도 해야 되고 여당과 대화도 해야 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그 정도는 제가 네. 당하고 가야죠. 지금 국민이 속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일날 촛불 민심을 보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화가 나고 있어요. 야, 우리가 하는 거 보고 너희들 움직이는 거냐? 너희들이 리더인데 국회의원들이 리더 아니냐, 정치인들이. 우리를 끌고 갈 생각해야지. 어쩌면 우리가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움직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면 우리는 9일까지 국민들은 정말 이 속 타고 화가 나는 이 분노를 계속 9일까지 참고 있어야 되냐, 인내해야 되냐. 여기에 더 화가 나고 있거든요. 그걸 대단히 그걸 읽으셔야 돼요,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사죄의 말씀을 지난번 방송 때도 나와서 네. 일주일 전에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네. 처음부터 질서 있는 수습을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게 사실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으면 사실은 잔해가 제가 될 수 제안한 있었는데. 것이 예. 처음에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게 나온 거 그렇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선 총리 후 탄핵, 네. 선 수습 후 퇴진, 네. 질서 있는 네. 수습,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는데 탄핵 얘기도 하지도 않으셨어요, 처음에. 저는 안 했어요. 예, 제 기억나요. 예. 제가 지난 9년간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새누리당 정권을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저를 무죄 난 사람을 고등법원에 압력 넣어가지고 유죄 나게 하고 또 만만히 발언했다고 어버이연합 동원해서 고소해가지고 지금도 제가 재판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저는 뭐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이걸 보니까 이 국민의 분노에 보다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DJ가 그러한 것을 극복하면서 특히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느냐. 네.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네. 위기관리, 국가위기관리를 해줘야 된다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민주당에서는 일체 대화를 하지 말자 네. 라고 하지만은 우리 국민의당은 탄핵과 대화를 병행하자 네. 라고 했기 때문에 네. 쉽지 야당 공조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번 주말까지 보고 네. 한편으로는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 네. 그렇게 해야만이 또 비박도 명분을 찾아서 탄핵에 동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하여튼 지금 하루 만에요. 담화가 제가 볼 때는 대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함정에 빠진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맨 먼저 네, 이미 빠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다. 네. 라고 했는데 그날도요. 네. 제가 천안에 가서 우리 당직자 교육 강연을 하고 올라오면서 그 담화를 차 속에서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당 주요 간부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다 그래요. 대통령이 퇴진한다고 했다. 또 내가 몇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대기가 퇴진의 무게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네. 이 담화는 박근혜 대통령 나는 절대 퇴진하지 않고 내 잘못이 없다라고 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함정에 빠졌다 해서 하도 급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다 SNS에다 글을 올렸죠. 네. 함정에 아마 정치권에서는 맨 먼저 탁 반응을 네네. 했더니 전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참 근데 이게요. 불행한 대통령이죠. 네. 그리고 이게 시기가 전부 대선하고 맞물려 있어서 각 당마다 입장이 다르고 전부 다 주판을 튕기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땐 그렇습니다. 다음 대선에 누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1월 1일 날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온답니다. 자,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국민의당하고도 뭔가 연관이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도 뭔가 영입하거나 그래서- 제3지대에서 뭔가 아니죠. 전략을 그게 갖고 있는 거 지금 아닙니까? 예. 문재인 전 대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비박, 국민의당, 비문, 비문. 민주당 내 비문, 네. 국민의당 이 3자 연대로 해서 나가면은 네. 문재인 자기만 고립되는 것 아니냐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 해가지고 총리도 선발하지 말자. 개헌도 말하지 말자. 그런데 지금은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전 대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말하면은 개헌이 안 돼요. 네. 왜? 민주당이 120, 30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헌도 하려면은 탄핵처럼 네.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안 되죠. 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금 솔직히 네. 탄핵 문제도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모두가 대통령 되려고 계산하니까 안 보이지. 국민을 봐야 돼요, 저처럼- 지금. 네. 대통령을 저처럼 되려고 하는 거 보면 안 돼요, 지금 대선. 큰일 납니다, 대통령 나라. 예.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보면은 길이 보이는데 네. 우리 대표님 그 길로 강력하게 좀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홍천 비서관이 오셔서 마지막 1분, 야, 요 얘기는 좀 하고 가겠다 생각하신 거 한 말씀 해 주시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정치권에서 지금 오늘 최순실도 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때 네. 정윤회 수사를 군도-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분들은 승진을 다 했단 말이에요. 네. 사람이 지나간 자국은 발자국이 남습니다. 귀신이 지나가면 발자국이 안 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할 때 우리 정치권에서는 불안을 해소해서 미래로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내가 대통령 되겠다. 내가 정권 잡겠다. 하는 생각을 버리면은 네. 길이 보이고 저희는 꼭 그 길로 가겠다.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그 원칙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셔서 다음 주 그 촛불 집회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